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취업과 이직을 도와드리기 위해 영상을 찍고 있는 리얼 취업 스타 이직입니다. 오늘은 국내 회사랑 외국계 회사 차이가 뭐고 어떤 회사에 지원을 내가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약간 사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는 유튜브에 소질이 그렇게 많지 않은가 봐요. 예, 지금 그래도 꽤 많은 영상을 올린 것 같은데, 한 50개 넘게 올린 것 같은데, 터진 게 한 개도 없네. 어떤 사람은 뭐 3개 올렸는데 터졌습니다. 이러면서 막 책 쓰고 막, 이렇게 하면 터집니다. 막 이런 것들 막 쓰던데. 근데 저의 강점은 뭐냐면, 존나 꾸준해요.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아. 네, 성격이 그래. 그냥, 막 이렇게 막 뭔가 재능이 있어서 막 이렇게 하진 않는데, 나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 그런 스타일이라서 계속 만들 겁니다. 예, 여러분들. 그런데 힘이 나려면 어떻게 되겠어? 신나가지고 내가 좀 개드립도 좀 치고 막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국내 기업이랑 외국계 기업. 저도 예전에는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주제예요. 저는 솔직히 둘 다 다녀봤습니다. 이직을 많이 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게 좋은 건 꼭 아닌데 어쨌든 잡은 고기한테는 고기를 주지 않는다. 이게 연애 시장에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국내 회사나 외국계 회사 차이는 뭐냐면은 본사가 국내에 있냐 외국에 있냐 차이입니다. 이거 되게 웃긴 거예요. 사실 왜냐면 주식 지분으로 따져서 외국계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의 외국계 회사 천지 삐까리야. 우리나라가 국제금융도 이제 꽤 많이 개방이 돼 있고 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잖아, 솔직히. 우리나라 기업들 되게 잘해. 솔직히 그리고 그 기업들의 경쟁력의 원천은 우리들이에요. 우리 노동자들이라고. 노동자들이라고 하면 어감 좀 이상한가? 약간 계급주의적이고 뭐 이런 거 같지. 어쨌든 월급쟁이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똑똑하고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가 되게 학벌이 좋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똑똑해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하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함부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만 봐도 알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똑똑하고 기업들이 잘 되니까 당연히 외국에 있는 투자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자본으로 따지면 안 되고 제 생각에는 본사가 국내에 있냐 외국에 있냐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의사결정 권한이 그러니까 결국엔 본사에 있다고 보면 국내에서 웬만한 국내 임원들이 결정을 하느냐 아니면 외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결정을 하느냐 이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기준을 나누는 게 여러분들이 국내 기업이랑 외국계 기업을 나누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은 약간 그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데 이게 그 맨 꼭대기층에서 나오는 거거든. 조직은 다 그래요, 다.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조직이 그래서 있는 거잖아. 피라미드형으로. 아무튼 자,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궁금할 만한. 나머지 썰들은 천천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로 내부 분야가 이제 굉장히 국내에 들어온 외국계 기업은 자유롭고 평등한가? American, Europe 스타일인가? 일단은 제 관찰 결과는 제가 다녀본 회사도 그렇고 아니면은 여러 외국계 기업을 만났어요. 국내에 있는 결과는 노입니다. 전혀 자유롭고 평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국내에 와 있는 외국계의 한국 지사들은 한국 사람들이에요. 외국인들이랑 일을 하죠. 물론 시스템을 외국 걸 따라 하죠. 그렇죠? 이분들은 그리고 52시간 이전에도 그 칼퇴했어요. 제 기억에는 거의 대부분의 외국계 회사들이 거의 칼퇴를 했어요. 그런데 그건 있었어. 칼같이 잘라. 그런 것들은 있었어요. 이분들은 이제 능력이 안 되면 그냥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 특히나 미국계는 이게 그런데 문화 자체는 현지화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 그러니까 시스템은 외국계를 따라가는데 이런 거지. 몸은 미국계, 유럽계인데 머리는 한국인인 거지. 그러니까 임원들이 생각이 이렇게 딱 바뀌진 않잖아요. 외국계 임원이 아예 꼭대기에 딱 차고 앉아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는 거의 한국 현지화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눈치 야근도 어느 정도는 좀 적절한 선에서 하고 칼퇴를 아까 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본사는 절대로 야근을 하지 않는데 한국에 들어오면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 있죠. 제가 아까 칼같이 자른다 그랬죠. 두 번째로
칼같이 자랐는데 고용이 불안정한가? 이거는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외국인 투자자인데 어떤 뭐 삐리뽕 국가에 딱 들어갔어. 삐리뽕 국가는 아무도 모르는 국가야. 사실은 한국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삐리뽕 국가에 투자를 했는데 삐리뽕 국가가 굉장히 사람들도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그리고 자본 투자한 거 대비 리턴이 받는 게 많아. 그렇게 해서 내가 투자를 했거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장이 망가졌어. 그 근처에 있는 국가들도 막 시장이 망가지고 돈을 빼야겠어. 예.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돈을 빼는 게 쉬운가 어려운가? 어떤 외국계 기업은 굉장히 쉽고요. 어떤 외국계 기업은 굉장히 어려워요. 기준이 뭐냐? 사람 수.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사람 수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걸 해고를 한꺼번에 하고 하면 보통은 그 수당을 줘야 되거든. 퇴직금도 줘야 되고 퇴직금 물론 적립하긴 하지만 이게 큰 돈이 한 번에 팡 하고 나간단 말이야. 막 200명, 300명, 막 몇천 명 있는데 한국에 고용된 애들이 얘네들한테 돈을 왕창 줘야 돼. 갑자기 처음에. 그러니까 자르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보면 돈을 아끼려고 이 사람들을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게 돼 버리는 거지. 그리고 또 그 중에 뭐 몇백 명, 몇천 명 중에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막 소송 걸리고 이러면은 막 그 소송 비용도 나가게 돼. 그러니까 이게 계산기를 두들겨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 수가 적다. 뭐 한두 명 있다. 두세 명 있다. 바로 그냥 법인 폐쇄하는 거지. 아, 적자가 나서 더 이상 운영을 못 하겠습니다. 뭐 그런 국가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외국계가 한국에 맨 처음에 딱 지사를 설립할 때는 보통 굉장히 나이 많으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데리고 영업 조직을 먼저 박아요. 영업 조직을 박아가지고 시장을 막 탐색을 하면서 이게 이제 인맥도 많잖아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분들한테 그분 한 분한테 이제 월급 주고 이러면서 좀 이렇게 탐색을 해라. 그래갖고 탐색을 해서 시장이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자기 제품들을 이제 슬슬 들여와. 그래갖고 이제 한국 시장에다 풀어. 그러다가 딱 봤는데 보니까 제품을 운송하는 비용이랑 차라리 한국에다가 설립을 해가지고 여기서 생산을 해서 뭐 중국에다 판다든지 중국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뭐 일본에다 판다든지 우리나라는 일본에다 파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일본은 거의 자급자족 경제라서 중국에 판다든지 뭐 러시아에 판다든지 동남아에 팔기 좋잖아요. 우리나라가 사실 위치도 좋고 사람들도 똑똑하고 선진국이고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펴고 있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생산 설비 그래 진짜 큰 돈 들여서 딱 이제 이 시점부터는 이 사람들이 엑시트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렇잖아요. 사람 자르는 것도 어려워지고 생산 설비 만들었지? 그럼 이 설비를 팔아야지 엑시트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근데 그 사는 사람들이 큰 돈 쳐주겠습니다. 이럴까요? 아예 통째로 인수하는 애들도 야, 네 어려워서 나가는 거 다 알아. 야, 이 정도면 야. 그러니까 1,000억 들여서 예를 들면 설비를 사가지고 공장을 지었는데 야, 800억이면 충분하지. 이런 식으로 딜이 들어온다고. 200억 깎고 현금 또 갑자기 임금은 현금으로 줘야 되니까 나가야 되고 퇴직금 줘야 되고 뭐 이러면은 엑시즈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꿔 말하면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엑시시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면 고용이 당연히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죠. 물론 전쟁이 나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그리고 굉장히 눈치를 좀 봐요. 정부 눈치를 좀 봐.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한국에 있는 회사들은 한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들은 정부에도 어느 정도 이게 연이 다 있고 뭔가 이게 정책이 바뀌거나 이럴 때 이제 좀 민감하게 알아채는 게 있는데 외국계는 좀 느려가. 어쩔 수 없잖아.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미국 회사야. 그럼 미국에 있는 정책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알겠지. 막 로비스트도 많이 알고 막 이러는데 한국에 있는 지사까지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그 막 정책을 알아내고 이러기가 되게 어렵거든. 그렇잖아요. 비용 대비 효과가 그렇게 없잖아. 그러니까 잘 모른다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게 근데 어느 나라 정부나 다 그래. 국내 기업을 두들겨 패는 것보다 외국계 기업을 두들겨 패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정책적으로나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위험이 굉장히 적어지거든요. 그렇잖아. 얼마나 멋있어. 야, 이제 우리 외국계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착취를 했는데 내가 두들겨 팼다. 막 그러니까 후진국들 중에 그런 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선진국도 솔직히 비슷해.
지금 미국, 중국 지금 싸우고 있는 거 보세요. 막 서로 막 화웨이 두들겨 패고 막 네가 화웨이를 두들겨 패? 나는 마이크론을 두들겨 패겠다. 이러고 있잖아. 그렇잖아요. 똑같아.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 외국계는 두들겨 패기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만약에 노동 이슈가 발생을 했다.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것 중에 칼퇴근이 비교적 한국 기업보다는 굉장히 괜찮았다. 52시간 전에는. 지금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정책으로 아예 그냥 팍 이렇게 막아버렸으니까 다시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왜냐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노동법을 어겼다. 그러면 이제 개처맞듯이 맞는 거야. 개처맞듯이. 우리나라는 막 아이 형님 왜 그러십니까?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유야무야 이렇게 되면서 막 언론사도 이제 터지는 거 맞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할 텐데 외국계는 그럴 역량을 투자를 하지를 않았거든. 한국에다가는. 당연하지. 이거 어떻게 다 일일이 다 투자를 해.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개처맞듯 두들겨 맞으면 외국 기업에서는 그러면은 자기들은 국내 기업이랑 또 경쟁을 해야 되는데 한국 기업이랑 그럼 완전히 불리한 데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법은 걔네들이 더 잘 지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소수가 들어와 있고 이러면 당연히 고용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걔네들이 언제든지 엑시트하면 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연봉과 복지는 국내 기업 대비 어떤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제가 본 관찰 결과는 연봉은 국내 기업보다 좀 높고요. 일반적으로 비슷비슷한 기업끼리 비교를 했을 때. 그런데 복지는 국내 기업 대비 없거나 좀 약간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요. 이게 약간 그 생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 유럽계 회사들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계는 원래 복지가 좀 빠방하기로 유명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런 거지. 우리나라가 삐리뽕 국가에다가 어떤 데다가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칩시다. 회사를 만들었네. 근데 그 나라에 맞는 문화에 맞는 복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아니면 우리나라에 뭐 되게 특이하게 있는 게 이제 뭐 경조사 이런 것들 할 때, 다만 이제 소액이라도 이제 돈을 주잖아, 회사에서. 사실은 그런 거 미국 유럽에 없거든. 당황스러운 거거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다고 치면 삐리뽕 국가에 뭐 이상한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한 문화 풍습이 있어. 그러면 그냥 돈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냥 차라리 연봉을 더 올려가지고 연봉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꼬셔가지고 일하게 하는 게 낫지. 막 복지 막 이해하지도 못할 문화에 대해서 막 복지를 뭐 어떻게 해보겠다. 시스템을 뭐 구축을 해보겠다. 골치 아픈 거야. 예. 그러니까 보통 돈으로 때웁니다. 그러니까 연봉은 좀 더 높고 복지는 좀 없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늘 외국계 회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모든 외국계 회사를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리고 모든 회사를 다 경험해 본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제가 만나본 분들 그래도 꽤 아이고 회사 생활 많이 했구나. 꽤 많은 시간 동안 이제 회사 생활을 하고 이제 듣고 보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좀 어떤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근데 국내 기업이든 외국계는 뭐 생산 시설에 제일 뭐 들어와 있으면 제일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좀 사람이 많아가지고 엑시트하기 어려운 그런 회사면 사실은 나한테 돈 많이 주고 복지 많이 주는 회사가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